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의 연속 수업에 얘기하면서 미적분에서 다루는 중요한 정리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연속에서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서도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연속에 대한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를 공부했었는데요. 그 내용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해본다면 일단 가정으로 함수 f가 닫힌 구간 a와 b에서 연속인 상황을 먼저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최대 최소 정리는 그 닫힌 구간 A부터 B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최대 최소 정리였고요.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는 그 양 끝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사이에 있는 K라는 친구를 함수값으로 가지게 되는 그러한 C가 무조건 내부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최대 최소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그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무조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였고요. 사이값 정리는 양끝값의 사이값들은 무조건 함수값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젠 도함수의 활용 파트, 그러니까 미분까지 넘어와서 어떤 정리들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일단 기본 가정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을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양끝점을 제외하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끝점 A와 B에서의 미분 가능성까지 고려하지는 않고 양끝점 제외하고 열린 구간에서의 미분 가능성까지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롤의 정리에 대한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가정을 가지고 가고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양끝점 제외한 A부터 B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 하나 더 가지고 갑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사이값 정리에서는 양끝값이 다르다고 했는데 롤의 정리에서는 양끝값이 같은 상황입니다. 이 양끝값이 같다면 우리는 결론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미분계수가 0이 되게 하는 그러한 C가 구간 내에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양끝점 제외하고 그래프가 굉장히 스무스한 커브로 그려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이러한 점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 롤의 정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롤의 정리에서도 우리가 좀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롤의 정리 역시 존재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C가 어디에 있고 몇 개인지는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값이 얼마인지, 어디에 있는지, 몇 개의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롤의 정리가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롤의 정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롤의 정리를 언제 활용하냐? 사실 문제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엄청 자주 나오지는 않고 양끝값이 같아야 된다는 것 일단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균값 정리를 증명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평균값 정리를 롤의 정리를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평균값 정리를 다른 방식으로 증명했다면 평균값 정리의 특수한 케이스가 롤의 정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롤의 정리의 증명 과정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의 정리의 증명 같은 경우는 한번 봐야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분을 해줍니다. 상수함수인 경우와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로 구분을 해줄 겁니다. 왜 상수함수이고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 주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상수함수인 경우,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함수값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 점들에서의 미분계수가 다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상수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x를 아무거나 양끝점 제외하고 가지고 와도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서술이 가능한 거죠. A부터 B까지에 있는 아무 C나 가지고 와도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된다. 따라서 성립할 수 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수함수인 경우는 간단하게 증명 가능하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양끝 값과 다른 값인 fx를 하나 무조건 뽑을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x를 사용할 것은 아닌데요. 무조건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물론 fa보다 큰지 작은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증명 과정에 있어서 큰 경우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 작은 경우에 대한 논의는 비슷한 방법으로 가능하므로 생략하도록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fa보다 함수값이 큰 친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상수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큰 친구도 있고 작은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친구가 일단 무조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최대값을 뽑을 수 있게 될 건데요. 그 최대값을 뽑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f는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정리를 쓸 수 있냐면 최대 최소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최대 최소 정리를 설명드리면서 대표적인 활용 방안으로는 롤의 정리의 증명에서 활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나는 fc라는 값을 뽑을 거예요. 그 fc라는 값은 뭐냐면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으로 뽑을 겁니다. 그 최대값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양끝값보다 더 큰 함수값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 정리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양끝점을 제외하고 여기도 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양끝점 제외한 어떤 점 C에 대해서 그 점에서 최대값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최대 최소 정리, 그 다음에 내가 세운 가정에 의해서 이 내용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끝점보다 작은 점들이 작은 함수값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도 최대 최소 정리를 쓸 거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거냐면 f의 d라는 친구가 최소값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증명 과정을 쭉 거쳐 나감으로써 이 비슷한 증명 방식에서도 f't가 0이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부등식 등에 대한 논의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fc가 최대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함수값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fc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거나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fx 빼기 fc라는 값은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a부터 b까지 해서 어떤 x를 뽑는다 하더라도 그 친구, 그러니까 c가 아닌 친구 뽑을 거예요. C가 아닌 친구를 뽑았을 때 X가 C보다 큰 값이었다면 다음의 식 봅시다. 분모는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고요. 분자는 0보다 큽니다. 따라서 전체의 식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죠. 한편 X라는 친구를 C가 아닌 A부터 B까지 해서 하나 뽑을 건데 C보다 작게 뽑았다고 한다면 분자는 여전히 0보다 작거나 같고 분모도 0보다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에 있는 부등식을 세우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f'c를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f'c라는 것은 미분계수의 정의, 그러니까 극한으로 정의되는 함수인데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한에 의해서 정의되기 때문에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같고요. 분명히 f는 x는 c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또 가정에 의해서 성립하죠. 가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F가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C라는 것이 그 열린 구간 내에서의 점으로 우리가 뽑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F'C는 다음과 같이 좌극한의 값일 수도 있고 우극한의 값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극한의 안쪽에 있는 값 보도록 합시다. 좌극한인 케이스에서 x가 c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 x들은 무조건 c보다 작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 2번 동그라미의 내용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안쪽에 있는 시계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전체 극한도 0보다 크거나 같게 될 겁니다. 한편 x를 c의 우극한으로 뽑는다고 하면 x가 c보다 큰 값임을 예상할 수가 있고요. 이 안쪽에 있는 시계값을 본다면 x가 c보다 클 때 안쪽에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시계값이 0보다 작거나 같죠? 따라서 전체의 극한도 0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한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f의 x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언제냐면 x가 a의 적당한 근방에서 근처, 그러니까 a를 포함하고 있는 적당한 열린 집합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극한 이 값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l로. 그렇다면 우린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l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부등식들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좌극한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우극한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 결과물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준다면 다음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좌미분계수 그리고 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다 같은 값일 건데 다음에 이쪽에 자리가 좁네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f'C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f'C의 값이 0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즉 미분계수가 0이 되게 하는 그러한 C를 우리는 뽑을 수가 있었고요. 이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의 증명 과정에서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롤의 정리의 증명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번 꼭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양끝점보다 큰 점이 있는 경우와 양끝점보다 작은 점이 있는 경우, 물론 동시에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자, 양끝점보다 작은 함수값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fd를 최소값으로 뽑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논의에 의거해서 f'd가 0이 된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내용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롤의 정리의 증명 과정에서 우리는 따로 떼서 페르마 정리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페르마가 하도 많은 정리들을 내가지고 이렇게 페르마 정리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는지 좀 분명치 않아서 내부극값 정리라는 다른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내부극값 정리는 무슨 얘기냐면 f가 x는 c에서 미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점에서 극값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 극값이라는 것은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되는 건데요. 극대값과 극소값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프린트에서 다루게 될 거니까 일단 적어놓고 갑시다. 그래서 그 점에서 극값이면서 미분 가능한 경우에 우리는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증명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보자면, 물론 뒤프린트에서 있습니다. 자, f가 x는 c에서 미분 가능하고 x는 c에서 극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극대라고 가정한다는 건 뭐냐면, 극대라는 게 여러분 영어로 쓰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는데요. 로컬 맥시멈이에요. 로컬이 뭐예요? 약간 지역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1등이라는 거죠. 전체 1등은 최대인 거고 우리 반에서 1등인 걸 우리는 극대라고 얘기합니다. 지역적으로 최대인 경우. 그렇다는 얘기는 C의 적당한 근방에서 예를 들면 C 빼기 K, C 더하기 K, 여기에서 FC가 최대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x라는 친구를 어디서 뽑을 거냐면 c보다 작고 c-k보다는 큰 값일 때 f의 x 빼기 f의 c, 그 다음에 x 빼기 c의 부호를 따질 거고요. c보다 큰 친구를 c 더하기 k보다 작은 값에서 뽑았을 때 fx 빼기 fc를 x 빼기 c로 나눈 이 값의 부호를 재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0보다 작거나 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c 다시 쓰면 x가 c로 갈 때
x 빼기 c fx 빼기 fc. 아까의 증명 방식과 동일하죠? 실제로 이 값은 x가 c보다 큰 c보다 큰 쪽에서 올 때 x 빼기 c의 fx 빼기 fc, 그러니까 우미분계수가 될 거고요. 이 값은 분명하게 거꾸로 썼네요. 좌극한부터 씁시다. 좌극한 0보다 크거 나갔고요. 그 다음 이 값은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 우극한이 될 거고, 이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즉 f'c가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내부 극값 정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롤의 정리에 대한 개념을 마쳤고요. 그 다음으로 개념 논의할 것은 평균값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는 두 가지의 가정을 가지고 갑니다. 첫 번째는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 그 다음은 열린 구간에서의 미분 가능. 그래서 닫구연 열구미인 함수는 이번에 결론이 조금 일단 수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b 빼기 a 분의 fb 빼기 f의 a 값이 f'c가 되게 하는 그러한 c가 내부에 존재한다 라는 것이 평균값 정리에 대한 논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평균값이라는 내용을 보시고 아마 뭐 산술평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내용 쉽게 말씀드리면 평균값이라는 내용 대신에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식으로 증명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증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직접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아까 롤의 정리 같은 경우는 닫구연 열구미 양끝값이 같은 함수는 써드릴게요. 롤의 정리는 가정입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그 다음에 양끝값 같은 함수. 양끝값이 같으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미분계수 0인 점 존재. 그리고 그 값은 실제로 그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분계수가 0인 그 값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해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한편 평균값 정리 봅시다. 평균값 정리는 두 가지의 가정을 가지고 갑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자, 식을 한번 봅시다.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자면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체크하고 있는 요 직선의 기울기죠. 이 노란색 직선, 그러니까 a, fa와 b, fb를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될 겁니다. 기울기가 b 빼기 a, fb 빼기 fa고요. 이 값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로 했었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fx의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 평균 변화율인 이 좌변에 있는 값이 우변의 f'c, 그러니까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아지는 그러한 c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게 되는 c가 존재한다는 거죠. C라고 하지 말고 점이라고 합시다. 그러한 점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 평균값 정리입니다. 실제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체의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갖게 되는 그러한 C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그림에서 선생님 빨간색으로 초록색으로 그어본다면 이렇게 그 점에서의 요 빨간색 직선,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 f'c, 그 f'c가 여기 노란색인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게 되는 그러한 c들이 존재할 수 있다. 하나일 수도 있지만 물론 여러 개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논의가 바로 평균값 정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 평균값 정리 역시도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어디 몇 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온리 존재성에 대한 논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균값 정리는요,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류의 내용들이에요. 그 점 이렇게 구간에서 미분계수가 0이면 양수이면 우리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미분계수가 0인 친구들은 상수함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쓰이기도 하고요. 이계도함수 우리 배웠죠? 이계도함수가 양수면 그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하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도 이 평균값 정리의 내용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의 활용은 실제로 뭐 뒤에서도 뭐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라 그래서 b 빼기 a분의 a부터 b까지 f 계산한 결과가 fc가 되게 하는 이런 적분의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 코시의 평균값 정리라는 수학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증명들을 하는데 평균값 정리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는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에는 평균값 정리의 증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수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명 내용을 같이 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읽어보는 과정에서 코시의 평균값 정리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과제로 드리니까 혹시 추가적으로 여러분 관심 있는 친구들 중에 주제를 코시의 평균값 정리로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저는 코시의 평균값 정리 없이 로레 정리를 가지고 증명하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레 정리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은 내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 fx가 다음과 같이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조금 세팅을 미리 그려놓을 걸 그랬네요. 네. 이게 무슨 그림이랑? 자, 아이고. 이렇게 그냥 좀 간단하게 그릴게요. 여기가 FA, 그 다음에 여기 호로록 가서 이쪽이 FB. 자, 이렇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를 생각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양끝점을 이어서 어떤 친구를 만들 거냐면 이 친구 hx라는 아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hx. 어떤 직선인지 감 오시죠? 그 다음에 식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감이 오시나요? 뭐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이제 어떤 걸 만들 거냐면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겁니다. gx라는 함수를요. 어떻게 할 거냐면 fx에서 hx를 뺀 친구로 정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gx라는 함수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a와 b에서의 f와 h의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0을 지난 a,0, b,0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곡선과 직선이 누가 더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정확하진 않아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g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양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므로 뭘 쓸 수 있어요? 로레 정리를 쓸 수가 있게 되죠. 로레 정리에 의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러한 점이 존재하고요. 그 친구는 다시 이쪽으로 환원하면 같은 위치에 C라는 점이 찍히게 될 거고 놀랍게도 그 C에서의 미분계수가 평균 변화율과 일치하게 된다라는 과정으로 증명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말로 쭉 써놓은 게 이 왼쪽에 있는 증명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이 평균 변화율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를 k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a, fa, b, f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볼 겁니다. 그러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만들어진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두 점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거기 기울기가 k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 직선을 k라고 부를 거예요. 아니, k가 아니라 그 직선을 hx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고요. gx라는 함수가 키포인트입니다. gx라는 함수를 f에서 h 뺀 함수로 정의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gx에다가 로레 정리를 쓸 겁니다. 그러면 로레 정리의 가정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첫 번째, 닫힌 구간 미분, 연속, 두 번째, 열린 구간 미분, 세 번째, 양끝 값이 같은지.
자, 근데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hx라는 함수를 잡았잖아요. 이 hx라는 함수 분명히 연속이죠? 실수 전체에서. 그 다음에 실수 전체에서 미분도 가능하죠? 그리고 원래 f라는 함수도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친구들의 산술 결합인 gx도 당연히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게 될 겁니다. 연속과 미분 가능성의 성질에서 우리가 논의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ha라는 값이 분명히 fa일 거고 hb라는 값이 분명히 fb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안 와닿는다 하더라도 지금 a, fa, b, fb를 지나는 직선이 hx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직선은 a에서의 함수값이 fa와 같고 b에서의 함수값이 fb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결과물에 의해서 양 끝에서의 함수값이 0으로 같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롤의 정리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롤의 정리를 쓰게 됨으로써 G'C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그러한 C를 내부에서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gx가 f 빼기 h이기 때문에 G'의 C를 대입한 값은 f'C 빼기 h'C가 될 것이고 우리는 직선이 hx이기 때문에 이 h'x가 k로 일정함을 알 수가 있죠. 다시 얘기하면 f'C가 h'C가 되는 거고 뺐을 때 0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값이 k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미분 계수가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게 되는 그러한 C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롤의 정리를 활용한다 라는 개념을 기억하시고 곡선에서 직선 빼서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이렇게 만든다 라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기억한다면 평균값 정리의 증명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평균값 정리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 5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5번은 두 가지의 명제를 증명하고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가 활용된 수학의 정리를 한 가지 이상 필요하다면 추가 자료로 소개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에 두 가지 명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증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쪽은 쉽고 한쪽은 평균값 정리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닫힌 구간에서 상수함수면 미분계수들이 다 0이다 라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정방향은. 그렇지만 역방향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들이 다 0이라 하더라도 상수함수다? 이거 아주 분명한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이거 증명해 보라고 일단 과제 첫 번째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입니다. 이것도 평균값 정리를 사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활용되는 내용들 뭐 한 가지 이상 소개해서 내용 증명까지 직접 입력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균값 정리가 사용된 증명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실수 x와 y를 뽑았을 때 그 x와 y에 대해서 sin x 빼기 sin y의 값이 x 빼기 y가 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절대값 씌웠을 때 이 내용이 성립함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해보시고요. 저랑 같이 하면서 여러분 증명의 내용 좀 교정하고 보충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평균값 정리를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어떤 느낌이냐면 x 빼기 y 그리고 sin x 빼기 sin y 이 값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 건데요. 다만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쓰기 전에 좀 체크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x와 y가 다른 값일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증명할 때 첫 번째는 x와 y가 같은 경우. 자, x와 y가 같았다면 분명히 좌변 그냥 이렇게 쓸게요. 도 0이고요. 우변도 0이 됩니다. x와 y가 같으면 당연히 sin x 빼기 sin y도 0이고 x 빼기 y도 0이었겠죠. 따라서 성립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x가 y랑 다른 경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될 함수 f는 누구일까요? sin x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 어때요? 실수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러니까 닫힌 구간을 아무거나 잡아도 연속인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다가 미분 가능하기까지 하니까 평균값 정리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편의를 위해서 선생님은 이제 x와 y 중에 뭐가 더 큰지는 모르는데요. 그냥 y가 더 큰 친구라고 할게요.
이 f라는 함수는 이 닫힌 구간 x부터 y에서 연속이고, 가정을 분명하게 써주는 게 중요하겠죠. 양끝점 제외한 열린 구간 x부터 y까지 해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사용할 수가 있냐면 평균값 정리를 쓸 수가 있겠죠.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어떤 친구를 뽑을 수가 있냐면 x 빼기 y분의 sin x 빼기 sin y, 이 값이, 그러니까 다시 쓰면 x부터 y까지 f의 평균 변화율이죠. 이 평균 변화율이 f'C와 같아지게 하는,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같아지게 하는 그러한 C가 열린 구간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한편 f'C라는 친구는 사인을 미분한 코사인의 C임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코사인의 절대값 시운값, 이 값은 1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분명히 코사인 C가 어디의 값인지 몰라도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었기 때문이겠죠. 다시 얘기하면 sin의 x, sin의 y, x 빼기 y의 절대값 시운 이 값이 1이란 얘기고, 절대값은 분모 분자 쪼개서 나타낼 수가 있고, 절대값의 x 빼기 y는 0보다 큰 값이었을 거기 때문에 양변에 곱해도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뀝니다.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실제로 체크를 해본다면 선생님이 계산했을 때는 x와 y가 같을 때에만 등호가 성립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로 하셔도 충분하고요. 평균값 정리 어떻게 사용했는지 봅시다. 그러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의 미분 가능 꼭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부등식이 들어가 있을 때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좀 고민해 봤을 수는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선생님은 당연히 만점 잘했다라고 얘기할 것 같고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궁금한 친구들은 x와 y가 같을 때에만 성립한다 라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22번 프린트를 반으로 쪼개서 같이 한번 내용을 다뤄봤었는데요. 내용이 작지 않죠? 여러분 꼭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